보통 역사는 클레오파트라나 카이사르 같은 위대한 인물들이 만들어간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만약에요, 역사의 물줄기를 확 바꿔놓은 진짜 주인공이 우리 눈엔 보이지도 않는 아주 작은 분자였다면 어떨까요? 인류의 역사를 한마디로 하면요. 바로 이 창과 방패의 싸움이었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기원전 430년 아테네에 역병이 덮쳤죠. 지도자 페리클레스까지 포함해서 시민 3분의 1이 목숨을 잃었고 결국 이게 스파르타한테 패배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됐거든요. 또 16세기에는요. 200명도 안 되는 스페인 군대가 어떻게 1600만 명의 거대한 잉카 제국을 무너뜨렸을까요? 바로 천연두라는 보이지 않는 군대 덕분이었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세상을 뒤흔든 분자들 중에서 딱 두 가지 이야기를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우리 몸 안으로 파고들어서 내부에서부터 우리를 공격하는 분자 이야기고요. 다른 하나는 외부의 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뭐랄까, 수호자 같은 분자 이야기입니다. 네, 바로 모르핀과 설파제에 대한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로 바로 들어가 보죠. 인류가 발견한 가장 오래되고 강력한 진통제. 하지만 동시에 정말 무서운 악마의 얼굴을 한 바로 그 몰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아편의 역사는요, 정말 오래됐어요. 신석기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니까요. 메소포타미아 점토판에는 아편을 기쁨의 식물이라고 써놨을 정도였고, 심지어 그 유명한 로마 왕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도 애용했다고 하니 정말 오랫동안 인류의 고통을 덜어주는 그런 존재였던 거죠. 그러다가 1803년 20살밖에 안 된 젊은 약제사 제르튜르너가 아편에서 순수한 유효 성분만 쏙 뽑아내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모르핀이라는 이름을 붙이죠. 이게 바로 근대 양리학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근데요, 피하 주사제가 발명되면서 이 모르핀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미국 남북전쟁 때 수많은 부상병들한테 이 모르핀을 주사했더니 군대병이라고 불리는 끔찍한 중독 문제가 터져 나온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을 파괴하는 걸 넘어서 이 작은 분자가 도대체 어떻게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청나라를 통째로 무너뜨리는 그런 지정학적인 무기가 될 수 있었을까요? 자,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바로 이 무역 구조예요. 18세기에 영국이 중국에서 어마어마한 양의 차를 수입했거든요. 그러면서 엄청난 양의 은을 계속 지불해야 했던 거죠. 이 적자를 어떻게 메울까 고민하던 영국이 선택한 게 바로 인도에서 생산한 아편이었습니다. 아편이 중국으로 쫙 흘러들어가고 은은 다시 영국으로 흘러나오고 무역 수지는 순식간에 역전됐지만 중국 사회는 서서히 병들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 청나라가 아편 밀수를 단속하기 시작하니까 영국이 뭘 했겠어요? 군대를 동원해서 전쟁을 일으킨 거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아편 전쟁입니다. 결과는 청나라의 완패였고요. 홍콩을 넘겨주고 막대한 배상금까지 물어야 했죠. 결국엔 이 작은 분자 하나가 거대한 제국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버린 겁니다. 아니, 근데 모르핀이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까지 중독시키는 걸까요? 그 비밀을 알려면 먼저 우리 뇌 속에 있는 엔도르핀이라는 걸 알아야 해요. 엔도르핀은 뭐냐면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천연 진통제 같은 거예요. 뇌에 있는 특정 수용체, 그러니까 열쇠 구멍에 딱 맞는 진짜 열쇠 역할을 하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모르핀이 일을 벌입니다. 모르핀은 엔돌핀이랑 구조가 아주 비슷해서 마치 가짜 열쇠처럼 우리 뇌에 그 열쇠 구멍에 쏙 들어가 버려요. 그럼 뇌는 뭐라고 생각할까요? 엔돌핀이 충분하네? 하고 착각해서 스스로 엔돌핀 생산을 멈춰버리는 거죠. 자, 그러다가 모르핀 공급이 딱 끊기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은 엔돌핀이 하나도 없는 상태가 되니까 정말 극심한 고통, 바로 금단 증상을 겪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우리 몸 외부의 적, 네, 바로 그 치명적인 세균과 싸운 한 분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차 세계대전 때 병사들한테 총알보다 더 무서운 게 있었다면 그건 바로 세균 감염이었어요. 그 비위생적인 참호 속에서 생긴 아주 작은 상처가 파상풍이나 가스 궤저 같은 정말 끔찍한 감염증으로 이어졌거든요. 이걸로 수많은 병사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는 정말 절실하게 마법의 탄환을 원했던 거죠. 우리 몸, 인체에는 해를 전혀 안 끼치면서 오직 침입한 세균만 딱 골라서 공격해 죽이는
그런 기적의 양말이에요. 그리고 그 마법의 탄원은요, 한 과학자의 집념 속에서 탄생합니다. 1932년 독일의 과학자 게르하르트 도마크가 붉은색 염료 화합물에서 최초의 설파제를 발견해요. 하지만 이 약의 진짜 힘이 증명된 건 3년 뒤, 정말 드라마 같은 순간이었어요. 그의 6살 난 딸이 바늘에 찔려서 폐혈증으로 거의 죽어가고 있었거든요. 의사는 팔을 잘라내야 한다고 말했죠. 도마크는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아직 동물 실험 단계에 있던 이 설파제를 자기 딸에게 투여합니다. 그리고 며칠 뒤 딸이 기적적으로 살아난 거죠. 그 효과는요,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1941년 딱 한 해에만 미국에서 이 설파제가 무려 50만 명의 생명을 구한 걸로 추정될 정도니까요. 전쟁터에서의 변화는 이건 뭐 더욱 극적이었죠. 이 슬라이드를 한번 보세요. 1차 세계대전 때 미군에서는요, 폐렴 같은 호흡기 질환으로 거의 5만 명이 사망했어요. 그런데 설파제가 보급된 2차 세계대전에서는요, 그 수가 1265명으로 그냥 뚝 떨어진 겁니다. 심지어 이 약이 전쟁의 흐름 자체를 바꿨을지도 모르는 그런 결정적인 순간도 있었어요. 1943년 영국의 총리 윈스턴 처칠이 폐렴으로 쓰러졌을 때 그를 살린 게 바로 이 설파제였거든요. 그의 주치의가 이건 기적이다 라고 말할 정도였죠. 자, 그럼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뭘 알 수 있을까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이 이야기들은 우리 세계를 만들어 온 그동안 우리가 보지 못했던 숨겨진 힘을 보여준다는 거죠. 사실 모르핀과 설파제는 시작에 불과해요. 괴열병으로부터 대항해 시대를 열어준 비타민 C, 감염병의 시대를 거의 끝내버린 페니실린, 그리고 인류가 가장 사랑하는 약이라고 할 수 있는 아스피린까지. 이 모든 분자들이 역사의 무대 뒤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온 배우들이었던 겁니다. 이런 상상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만약에 모르핀 분자의 원자 구조가 딱 하나만 달라서 중독성이 전혀 없었다면 과연 아편 전쟁이 일어났을까요? 그랬다면 지금 아시아와 세계의 역사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지 않았을까요? 결국 역사는요, 위대한 지도자의 결정만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 거대한 제국의 운명이나 전쟁의 승패, 인류 전체의 미래가 우리 눈에는 보이지도 않는 이 작은 분자의 구조에 달려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분자의 관점에서 역사를 바라보는 것, 이게 어쩌면 과거를 이해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가장 강력한 렌즈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